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 요 해당 기사가 네이버 부동산 뉴스 최상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의외예요. 왜 이런 게 지금 최상단까지 올라올 수 있었나 싶은데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닥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세가 그리고 많이 안 떨어졌는데요. 월세가, 전세가, 매매가 전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시장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매매가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4기는 접수가 내일까지입니다. 3월 9일 내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전세급 내릴 만큼 내렸다. 아파트 전세거래 4개월 만에 1만 건 높더라. 여기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4억 싼 가격의 계약, 금리 불확실성도 개선, 빌라 전월세 거래보다 많아, 전세 사기 우려의 아파트 찾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내용들은 사실 저는 읽었는데 좀 동감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내릴 만큼 내렸다는 인식. 지금 전세 거래가 다시 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내릴 만큼 내렸다는 인식도 있죠. 틀린 말은 아닌데 현장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내릴 만큼 내렸다가 아니라 월세보다 전세가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면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월세가 올라가는 데는 끝이 있어요. 왜냐면 월세는 낼 수 있다 없다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낼 수 있다 없다의 능력사항이거든요. 왜냐면 월세를 내고 나면 내가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거주 환경이 내려갑니다. 월세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관리비까지 올라갔습니다. 집주인들은 세금이랑 대출이자가 올라간 거고, 세입자분들은 월세랑 관리비가 올라간 거고, 전세입자는 대출 이자가 올라간 거고, 아무도 해피한 사람 없어요.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이득을 가져갔죠. 정치하시는 분들, 은행에 일하시는 분들, 그 와중에 임대인, 임차인이 다 가난해진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죠.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제가 체감하기에 한 서울을 기준으로 5주 전, 한 5주 전 정도부터 전세가 나갑니다. 이건 뭐 데이터로 나중에도 확인이 안 되죠, 사실은. 왜냐면 나간다, 안 나간다의 개념인데 이게 통계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쭉 말씀드려 왔지만 한 5주 전 정도부터는 전세가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월세 상승이 주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내려가서 사람들이 싼 맛에 하는 게 아니라 월세가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봤을 때 전세가 내려갔기 때문에 한다는 표현이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4억 상 가격에 계약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 8월 달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다음에 전세가가 어떻게 됐었냐면 4억짜리 전세가 8억이 됐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매매가랑 전세가랑 갑자기 그냥 튀어 올라가는 거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이거든요. 한국 경기가 정말 초울트라 호황이면 가능할까 말까 한 일인데 임대차 3법이라는 정말 희대의 남을 초특급법을 통과시킨 덕분에 역사에 남을 법한 현상을 본 거죠. 그게 4억짜리가 8억이 됐다가 8억짜리가 다시 4억이 된 셈이에요. 사실은 그때보다 아직 비싸요. 임대차 3법 통과되기 전보단 비싸요. 입주가 있는 곳을 제외하곤요. 전세가가 안 내려갔다는 게 아니에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가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점. 두 가지요.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요 두 가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전세가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나갔냐.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편하게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래요.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니까 4억짜리 전세가 8억이 됐단 말이에요. 4억짜리 전세가 8억이 된 동시에 매물은 별로 없는데 갱신권 써야 되니까 서울 갱신권 사용률이 80%였어요. 물건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금리가 올랐죠. 그러면 전세가 4억에서 8억이 됐는데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럼 세입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두 배로 올라서 이자가 두 배로 오른 게 아니라 전세가도 두 배로 올랐으니까 이자가 네 배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때 바라보니까 월세가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월세 쪽으로 가신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월세가 오르고 오르다가
전세가 내려가기도 했고 이자도 약간 안정화되니까 금리가 이제 전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죠? 전세가 이제 끝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컨텐츠가 남아 넘칠 겁니다. 전세가율이 낮아서 못 올라간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끄집어낼 것이다. 투자를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보나마나 또 2008년, 2010년 국제금융위기 그때 얘기할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저를 쭉 봐오시고 특히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명확히 아실 거예요.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는 걸.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돌아갈 시장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를 뭘 알려드리고 싶은 거냐? 자, 보시면은 전세가가 어쨌건 다시 계약이 되잖아요. 전세가 다시 계약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전세가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많이 내려갔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 와중에 지금 외국의 유명한 증권사는 한국이 3분기도 가기 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건 가봐야 되겠죠. 신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세가 내려갔는데 금리도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올라갔던 월세가 너무 비싸 보이니까 월세를 더더욱 선택하지 않고 더욱더 전세로 올 거예요. 그럼 또 예전처럼 전세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지금 빌라 전세를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밀어 장려 정책을 했잖아요. 전세 사기, 빌라왕, 건축왕, 빌라 전세 들어가면 큰일 난다. 현장 나가보세요. 빌라 전세 계약 그냥 안 해요. 하면 안 된대요. 그 분위기가 무서운 거거든요. 아파트 전세를 그나마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전세를 쭉 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까먹고 있어요. 전세가가 상승할 때 슈퍼스타가 등장합니다. 누구? 임대차 3법이에요.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갱신권을 다 같이 쓸 겁니다. 다 같이 갱신권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신규 임차인은 전세를 구하지 못해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끝이 아니죠. 제가 여태까지 계속 똑같이 노래 불러온 부분이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새로운 임대인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오긴 나오죠. 저는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공급은 앞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전세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임대차 3법의 힘 때문에 갱신권 사용률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신규 임차인은 더욱더 물건이 없을 거예요. 그 와중에 공급은 계속 부족해질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세가는 오르죠. 전세가가 끄집어 내리는 게 아니라 전세가가 시장을 불안정해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이 다양한 건 아는데 시장에서 제가 플레이해 봤을 때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전세가가 이대로 계속 내려갈 수가 없다. 전세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월세는 전세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다. 쭉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전세가가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수요가 들어오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월세가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이 많이 올라간 월세에 대해서 사람들의 불만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정책이 전혀 나오는 게 없었거든요. 외국은 월세가 비싼 것 때문에 데모도 하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월세 상승이 이제 주춤한 분야가 있었죠. 월세가 올라갈 때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고요. 월세 상승이 퍼졌어요. 전세 계약, 왜냐면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계약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꺼렸거든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외쳤던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아직 금리 인하 안 했거든요. 금리 인하 안 하면은 전세가나 매매가는 올라갈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전세 계약이 다시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세 계약이 다시 되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내려간 가격인데 그것도 갱신권이 생겨서 올라가기 전 가격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문제죠. 왜냐? 예전에는 월세 시장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를 버렸지만 이제는 전세를 버리고 월세로 가기에는 월세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올라간 월세를 쉽게 집주인이 그렇게 내리지 못해요. 자, 집주인은 월세를 왜 내리지 못할까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이랑 그리고 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월세를 내려버리면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내 라이벌인 신규 임대인이 늘어날 수 없었던 시장이죠. 전 지금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론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지금 시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시장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왔고 이렇게 분석해온 덕분에 언론에 휩쓸리지 않고 저만의 플레이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앞으로 시장에서 체크를 해봐 주세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하나하나 다. 제 회사는 투자하는 회사예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피드백이 제일 빠르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한번 봐주세요. 과연 진짜 누군가의 말대로 지금 아무리 아파트가 싸졌어도 전세가 때문에 전세가가 끄집어내려서 매매가를 더욱더 끄집어내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월세에 지친 사람들이 전세로 오는데 수급의 문제 때문에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매매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부디 부탁드리건데 앞으로의 시장, 특히 2023년, 2024년 제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차피 그게 엄격하게 통하는 게 유튜버잖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 아니면 돈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각자 도생의 이 시절이. 왜냐면 세금이랑 대출이자가 굉장히 무서운 시절이기 때문에 내가 내 선택을 잘못하면은 쉽게 가난해질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남기를 응원하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